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오늘은 수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바이셉 팔 근육 한번 보시고요. 오늘 선글라스를 한번 써봤습니다. 네. 자, 우선 물. 자, 물은 근육 무게의 약 75%, 그리고 지방 무게의 약 50%를 차지를 합니다. 그 물은 물의 기능은 화학적 결합, 그리고 기관 보호, 몸의 부피와 형태, 체온 조절, 대사에 관여합니다. 네, 요 이제 그 우리 그 여러분들 그 해부학 혹시 그 전시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독일의 그 해부학자 있잖아요. 그 생명의 신비인가 인체의 신비? 그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수분을 뺀, 물을 뺀, 그러니까 그 시체들, 사체들, 그거 봤는데, 완전 그냥,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육포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의 부피와 형태를, 어,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무기질이 몸속에서 전해질을 형성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며, 물은 세포막 내외의 체액을 유지하기 위해 또 반대로 무기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수축하는데도 꼭 물이 필요하고,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을 조절하는데도 꼭 이 물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인체 내 물은 먼저 세포 외액 해서 인체 내 물의 약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세포 외액이니까 세포 바깥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무기질이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내액 이렇게 해서 세포 내액은 인체 내 물의 대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세포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포 내에 있는 그 무기질이 칼륨이 되겠습니다. K로 표현이 되겠죠. 자, 우리가 과도한 운동을 하면 체액이 손실이 됩니다. 여기서 뭐 체액이라는 거는 몸에 있는 물, 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땀이 바깥으로 많이 배출이 되니까 요럴 경우에 구토하고 설사 증상, 저는 요 것들을 다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여름에 예전에는 지금처럼 에어컨 시설이 없었어요. 선풍기 몇 대로 하던 그런 체육관에서 뭐 한여름에 한 2시간 정도 운동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세포 외액의 우선 손실을 가져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포 외액이 손실이 되면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내액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 전해질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 나트륨과 염소와 칼륨의 손실이 오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신장하고 신부전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즉각적인 체액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을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수분 섭취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우리가 음료로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그리고 음식으로 700에서 많게는 1리터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그 몸의 대사 과정에서 200에서 300 정도, 이렇게 섭취가 됩니다. 요 대사는 뭐냐면, 우리가 활동하면은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에너지를 발휘하고 나서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변환돼서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사 과정을 통해서 200에서 300 정도 섭취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체내에서 일어나는 수분 섭취가 되겠고요. 자, 반대로 수분 배출은요, 신장에서 50%입니다. 이건 이제 소변을 이야기하는 거고, 생각보다 피부에서 32%,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발안돼서 날아가는 수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호흡하면서 13% 정도 또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변으로, 예, 큰 거, 대변으로 5% 정도 차지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표현이 잘 안 됐는데, 5% 정도
대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일 수분 섭취량입니다. 그럼 과연 하루에 나한테 필요한 수분 섭취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 자, 조합생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일일 2.5리터. 근데 이제 요건 기온과 활동 기간 그리고 그 활동하는 강도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극심한 생리학적 상황에서는 5에서 10리터까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강도, 활동 기간, 기온 요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자, 세 가지 주요 에너지원을 통해서 일일 수분 요구량을 충족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액체의 섭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수한 물로 섭취하고 또 전해질 음료로 섭취를 할 수 있어요. 전해질 음료로 하는 거 우리 대표적인 거 포카리 스웨이트 같은 거 그런 음료 이야기하는 거고, 괄호 안에 있는 커피, 차, 크레아틴, 마황, 에페드린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오히려 좋지 않다. 커피하고 차,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적당하게 섭취를 해야 되고, 이 마황이라든지 에페드린 이런 것들은 우리 그 금지 약물인데, 이건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을 인위적으로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신장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올 수가 있다. 예전에 그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그 조제할 때 이 마황을 많이 넣었었죠. 근데 요거 이제 이 한약 먹을 때는 입맛도 떨어지고 수분이 빠지니까 체중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요거 이제 한약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딱 끊고 일상생활 돌아가면은 다시 체중이 원상대로 올라오고 신장은 신장대로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일부 다는 아니고. 자, 음식을 통한 섭취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 분해가 되면요, 그 글리코겐 1g, 1g에 2.7g 정도의 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들 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탄수화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이거든요. 이 수소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물의 원자가 되겠는데, 분자가 되겠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그 안에 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저장량이 최대일 경우에는 체내에 1리터 이상의 물이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진대사 과정에서도 섭취가 돼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화작용,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나서 에너지가 분해될 때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요 물이 보충이 된다, 섭취가 된다. 신진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정도도 좌업생활자의 일일 필요량의 25% 정도 차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 손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체내 수분 손실의 네 가지 주요 메커니즘이 있는데 제일 먼저 소변입니다. 그리고 피부, 호흡, 배설. 아까 그 그래프로 봤었죠. 그래서 소변은 신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 거기 한 뭐 50% 정도, 피부가 35% 정도죠. 호흡이 한 13%, 15% 정도, 그 다음에 배설이 한 5%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소변, 신장의 재흡수율과 일일 신장을 통과하는 용질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재흡수율은 99%이지만 약 1에서 1.5리터 체액이 배출이 된다.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설물의 70%는 수분이다. 따지면 한 100에서 200ml 정도. 근데 이제 설사하게 되면은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탈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호흡은 매일 약 250에서 300ml의 어떤 그런 손실을 가져오고요. 만약 격렬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약 2에서 5 ml 더 손실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에서 약 350ml의 손실이 오고요.
발한 작용으로, 발한이라는 건 이제 그 체외 이제 땀으로 날아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 500에서 한 750ml 정도 손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 마시는 거, 저는 물 마시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물 마시는데, 자면서도 피부로 그렇게 수분이 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수분 보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그렇죠. 그 신장에서 암모니아 같은 거를 밖으로 체외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물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저칼로리 식단, 그리고 이제 임신하고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체액 손실이 큽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나트륨 섭취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고섬유질 식단, 알코올이나 카페인 이런 것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체액에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과 체액 손실입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혈관 조절과 수분 증발로 수분 손실 메커니즘이 악화가 된다. 운동하면 땀 많이 흘리니까. 자, 특히 고온다습한 곳에서 운동을 할 때 열 발산이 일어납니다. 땀으로 이제 우리 그 체내 온도 36.5도, 그죠? 36.5도를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갖고 이제 이 혈액량이 감소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혈장에서 이 수분을 즉각적으로 뽑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액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혈액량이 감소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혈장량이 감소를 하면 혈액이 뻑뻑해지겠죠. 그죠? 뻑뻑해지면 심박출량이 감소합니다. 심박출량은 뭐냐면 1분 동안 우리 심장이 뛰는 어떤 심장에서 박출해내는 혈액의 양을 이야기하는데, 요 심박출량 이전에 이제 1회 박출량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1회 한 번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양이죠. 근데 그게 감소한다는 거야. 그게 감소하니까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손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지. 심장에서 심박출량이 정상적일 때는 복 이렇게 뿜어지다가, 이게 이제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심박출량이 떨어지니까 혈액을 더 많이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더 많이 보내줄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심박출량이 감소했잖아. 혈액이 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양을 못하니까 빈도 횟수로 증가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먹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 심박수라는 건 최대의 어떤 그 상한선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220 정도로 보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감소해요. 그러면은 어떤 그 수행 능력도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보죠. 자, 그리고 뇌 시상 하부,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이 체온 조절이에요. 체온 조절인데, 여기 이제 혈액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시상 하부에 체온 조절하는 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면 냉각 효과를 위해서 체액이 결집돼요. 체액 결집되고 증발, 이건 이제 땀이죠. 그러면은 또 여기 이제 체액의 감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분을 섭취 안 하면 급격한 탈수가 오는 거죠. 자, 탈수, dehydration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갈증 시작은 이미 다수 수분이 탈수된 시점이다. 그래서 갈증 이전에 수분 섭취를 중간중간 적절히 해줘야 됩니다. 자, 노인 같은 경우에는 중추 수용기 감소에 따라 갈증 메커니즘이 손상이 온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항상 그 외출하실 때도 물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많죠. 아주 좋은 습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탈수 현상은 몸무게의 1% 또는 체액 섭취보다, 마시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을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몸은 우리 몸에서 이제 물을 이제 교체하는데 그 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10일에서 12일 정도 이렇게
한 번씩 교체가 돼요. 먹었던 물이 다 이렇게 순환이 돼서 나가는 게. 운동선수는 뭐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6일 정도 일반인보다 2배 더 빠르게 그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체액역학의 배출이 지배적이면 몸 기능에 손상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체액역학의 배출을 해서 요거 뭐 단어가 약간 좀 생소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중의 2% 혹은 그 이상의 몸무게가 수분으로 날아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되면 몸의 기능에 손상이 올 수가 있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신장 쪽에 손상이 가장 두드러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 매 시간 500에서 1.5리터 정도 체액이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섭취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신체적 환경적인 거에 따라 가지고 3리터까지도 매 시간 그렇게 탈수가 소비가 손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체액 손실이 되면 매우 짧은 시간에도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운동 1회에도 매우 심각한 위험이 되는데 이거 저는 요번에 이거 수분을 다루면서 제가 옛날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수분 조절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수분 조절. 근데 사실 체중을 맞춘다는 것보다 몸을 좀 근육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수분 조절을 예전에 굉장히 과도하게 한 거죠. 뭐 한 일주일 전부터 수분 조절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들이 굉장히 건강에 악영향을 줬었구나. 아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선수들은 뭐 하루 짧게는 12시간 정도 그렇게 잠깐 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선수들 좀 스마트한데 예전에는 그런 형태로 수분 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갑자기 뭐 나트륨이 있는 음식 같은 거 섭취를 하게 되면 부종이 오는 거죠. 그 세포 내각하고 세포 외간의 그런 동적인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부종 오고 그러니까 막 몸이 막 퉁퉁 붓고 그 이미 그 정도가 됐으면 신장에도 굉장히 데미지가 많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자, 맥박은 몸의 탈수 상태에서 증가. 이 수분 조절 해보신 선수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박수가 안정시 심박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저혈장증과 땀샘 피로는 체액 손실이 체중의 5% 이상에 이르면 발생한다. 자, 이 저혈장증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이제 탈수예요. 혈장이라는 건 우리 혈액의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혈구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혈장인데 이 혈장이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 혈장이 저혈장증이라는 거는 저수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뇨제, 신장에 재사용되는 물의 양을 줄이고 소변의 배출량을 증가한다. 이것들이 다시 하면 혈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엄청. 예전엔 요 이뇨제를 운동 선수들이 체급 경기 선수들이 이뇨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이뇨제는 또 금지약물 목록에 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여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탈수의 초기 증상입니다. 자, 우선 피로, 두통, 내성저하. 내성저하라는 거 이거 약간 면역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갈증 또는 기침, 피부 홍조, 피부가 빨갛게 이렇게 되는 거, 식욕 부진, 어지럼증, 악취나는 진한 세계 소변인데 이제 내가 적정량의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할 때 자가 진단으로 이 소변 색깔을 테스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여러분들 혹시 증상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의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수분에 대한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적절한 수분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체액의 교체입니다. 건강한 신체 유지 비결이 되겠다. 그러니까 수분도 자주 섭취해주고 잘 배출해주고 그것이 바로 적절한 수분하고 훈련이 되겠죠. 이러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자, 성인 남성 자업생활 같은 경우에 이를 최소 2에서 3리터예요. 자, 여성들 같은 경우에 2.2에서 2.6리터입니다. 이 여성들이 이금 최소 금액이 최소 단위가 조금 다른데 요거를 0으로 수정하거나 수정하겠습니다. 2에서 2.6.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이 골격근량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을 수가 있지만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차, 커피, 청량 음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뇨 작용이 있는 거죠. 카페인 같은 거 차에도 카페인이 있죠. 근데 요런 물질들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과자극해요. 그러면 신장에서의 이뇨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소변을 생성하게 되고 결국 이게 자꾸 되면은 탈수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차나 커피나 정량 음료를 적정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야 차나 커피나 청량 음료 먹으면 안 되겠다가 아니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성적 탈수입니다. 수분 섭취량이 감소하고, 그죠? 수분 섭취량이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나가는 것도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게 돌을 만들어요. 돌, 결석. 결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로 결석에 위험군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로 결석이 뭐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위험군이 아닐 거예요. 이 요로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신장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 식사 중, 취침 전, 기상 시 각각 최소 250ml를 섭취를 해야 돼. 이게 최소 단위예요. 최소. 자, 수분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적당량의 수분 섭취는 체내 배설물의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암물질의 장내 체류 시간을 감소해요. 요즘 그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수분이 한다라는 거. 자, 물이 결론적으로 몸에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신장 노폐물 제거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에너지 효율성의 감소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에너지 효율성 감소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신장에 노폐물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건 뭐냐 나중에 이건 뭐 투석해야 돼요. 투석. 혈액 노폐물을 신장에서 제거를 못하니까 인공적으로 혈액을 빼서 노폐물 제거를 해서 새로운 혈액으로 몸에 넣어주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신장은 그리고 한번 망가지면 재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필터 역할을 신장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물을 적당량 항상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항상 약간 좀 장내의 포만감을 유지를 하고 결론적으로 식사량도 조금 감소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분 섭취가 다이어트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운동 전에 수분 섭취예요. 자, 운동 전에 수분 섭취하면 탈수를 지연해주고 열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시작 20분 전까지 지속을 하셔야 될까? 20분 전까지 조금씩 자주 마셔주라는 거지. 약 400에서 600ml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우리 그 보충제 프리 워크아웃 제품들 섭취할 때 보면 그 뭐 운동 전에 물 얼마 하고 같이 이렇게 먹어라 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다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나눠서. 자, 지구성 활동이나 수분 섭취량과 배출량의 균형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 지구성 활동은 다 잘 아실 테고 장시간 오랫동안 하는 그런 활동 또는 충분하게 물을 중간중간 섭취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운동 중과 후의 수분 섭취입니다. 자, 체내 수분 평가.
요 체내 수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요건 뭐냐면 몸무게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파운드가 물에 한 450ml의 물 손실이 있었다고 보는 거지. 요거 이제 하는 방법은, 자, 운동 전의 체중과 운동 후의 체중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해갖고 비교를 해갖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다, 만약에 뭐 100 정도, 100g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요거를 100ml 정도 섭취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된 요 100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운동 중에 땀으로 날아가고 호흡으로 날아가고 피부를 통해서 날아갔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셀프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소변 상태 확인인데, 요거 이제 비타민 같은 그런 어떤 서플먼트를 섭취를 안 한 상태에서 소변을 봤는데 이게 약간 조금 냄새도 나고, 소변에서 소변 색깔이 좀 노래 탁해, 그러면은 소화 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수분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로 확인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서 한번 평소에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시간당 1리터의 손실 같은 경우에는 매 15분마다 250ml의 물 섭취를 해야 되고, 1리터 이상 이렇게 손실될 때는 10분마다 250ml씩 물 섭취를 권장을 하는 거예요. 자, 재수화를 위한 수분 섭취 방법, 그러니까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자, 탄수화물 전해질 용액, 이 대표적인 게 포카리 스웨이트 같은 그런 이온 음료죠. 그래서 이 CHO라는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이 용액 안에 탄수화물이 4에서 8% 정도 함유가 된 그런 음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분 촉진을 하는 시기는 시합 때 또는 운동 중 또는 운동 후, 요때 수분 촉진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가 있다. 자, 운동 후에 수분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리터당 2에서 60ml의 탄수화물 플러스 전해질 음료, 나트륨, 칼륨, 염소, 요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 음료, 이제 요렇게 섭취를 하면 수분 회복하고 전해질 균형이 증가가 됩니다. 자, 리터당 2에서 5ml의 칼륨은 세포 외액 보존을 강화를 하고 신장에 의한 나트륨 보존을 하고 추가적으로 칼륨에 대한 손실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전해질을 띠고 있는 그런 무기질들을 보존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세포 내과 세포 외액의 어떤 그 동적인 평형,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그램을 퍼센트로 바꾸는 건데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에 그 어떻게 내가 몇 프로 정도 섭취하는지 알 수 있는 공식입니다. 간단한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2700kcal의 식단에서 내가 소비하는 지방의 양이 125g 정도가 된다. 자, 그럴 때 계산을 125g 곱하기 우리 그 뭡니까? 1g당 지방은 9kcal니까 곱하기 9 하면은 1125kcal를 내가 지방으로부터 섭취를 했다 또는 소비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1125kcal 나누기 2700kcal 하면은 4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총 내가 먹은 식단의 41%를 지방이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식도 여러분들 활용해서 나중에 식단을 짜실 때, 식단을 설계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영양 성분에 대한 거예요. 이 그 음식이나 혹은 그 서플먼트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자세히 안 봐요. 자세히 안 보는데 그냥 한번
매번 볼 수는 없지만 내가 꼭 어떤 좀 새로운 거 특별한 걸 내가 먹는다 할 때는 좀 챙겨 보셨으면 해서 그냥 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외에도 쭉 밑에 뭐 칼로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일일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내 일일 기준치의 몇 프로 정도 이것이 몇 프로 정도 해당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식품 가이드라인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이건 이제 USDA에서 만든 건데, 제일 하단이 주로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빵, 시리얼, 그 다음에 쌀, 파스타, 복합 탄수화물이 보통, 우리 55에서 60% 정도, 추천했죠. 요 이제 그 활동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일과 야채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이제 단백질군이에요. 그래서 단백질군들이 있고 유제품이랑 그리고 이제 그 맨 꼭대기가 지방입니다. 지방, 기름, 그 다음에 단당류,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사탕, 캔디, 뭐 사탕 캔디 같은 말이죠. 여튼 그런 거. 그래서 요런 당당은 5% 이내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방도요. 포화지방은 10% 미만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그냥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영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시지만 영양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이렇게 식품 가이드 식품 가이드 피라미드 또는 식품 피라미드 가이드. 여튼 뭐 식품 피라미드 이렇게 검색을 해도 잘 나오니까 포털 같은데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가 제대로 이 정도에서 먹고 있나.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일반적인 거예요. 내가 뭐 바디빌더 할 거야. 나는 뭐 시합 준비할 거야. 그런 분들은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수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